올해도 정치권에서는 숱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여야는 정치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비수와도 같은 날카로운 말을 주고받았고 의기양양하게 상대를 공격하다가도 자신이 뱉어놓은 말의 덫에 걸려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여야 간 말의 전쟁은 새 벽두부터 펼쳐졌습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두고 펼쳐진 평화올림픽, 평양올림픽 설전이 그것입니다.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위정평화 공세에 같이 놀아나고 있습니다. 야당은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에 찬물을 끼얹고 국민들 기대에 실망을 안겨줄 수 있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 올해 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과거 정권과 현 정부의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선 이 전 대통령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한국당은 검찰을 사냥개로 묘사하며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도 드러냈습니다. 6월 지방선거는 올해 전국을 가르는 분수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압승했고 전례 없는 참패를 당한 보수 야권에는 쓰나미가 몰아닥쳤습니다. 무엇보다 민주당 압승의 1등 공신은 한반도 훈풍이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숱한 화제의 말을 남기며 국민의 내리에 한반도 평화 무드를 또렷이 각인시켰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파격 합법은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 이 멀리 온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문 대통령은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공개 연설을 하며 한반도 평화를 역설했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일부 후일담은 정치 공방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리성건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이 그것입니다. 리 위원장이 평양회담 당시 옥류관 오찬에 참석한 남측 기업인들에게 면박을 줬다는 내용인데 야당은 냉면 굴욕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슷한 얘기 들었습니다. 예. 올해 정치권에서는 올드보이의 귀환도 화제였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집권 20년론을 앞세워 여당 사령탑에 올랐고 이 보수적인 사회에서 개혁적인 정책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20년 정도는 집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드보이 리더십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골드보이라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그가 얼마만큼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는가,
얼마만큼 정치를 새롭게 할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올드보이냐 골드보이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 연말 정국은 폭로 의혹으로 얼룩지며 청와대와 검찰 6급 수사관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을 미꾸라지라고 비판하며 의혹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연말 정국까지 정치인의 메시지는 차고 넘쳤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을 앞세웠지만 국민의 고단한 일상에 희망과 위로를 주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내년에는 말의 성찬보다는 실천을 앞세우는 정치권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기였습니다.